아니 네가 뭐가 부족한데 네가 그런 폐병쟁이 오입쟁이랑 결혼을 하냐. 아니 네가 뭐 학벌이 부족하냐, 집안이 안 좋기를 하냐. 작가 이상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날개? 미츠코시 백화점? 13아이가 질주하는 오감도, 건축무한 육명갑책, 제비다방, 천재, 요절, 금홍이. 보통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는데, 근데 이상에 관심이 좀 많고 이상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변동님이 이상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고 이상이 죽을 때까지 곁을 지켰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금홍이만 포커싱 되느냐? 제가 추측컨대 금홍이는 이렇게 좀 배움이 아주 길지 않은 기생이었고 이상은 천재 작가였잖아요. 변동님은 이화여전 영문과 출신의 문학과 예술과 그림의 조예가 깊은 인텔리였어요. 천재 작가 이상과 기생 금홍이, 천재 작가 이상과 인텔리 변동님, 이렇게 두 개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앞에 것이 조금 더 드라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상의 동반자라고 하면은 금홍이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예전에 영화가 나왔기 때문이기도 할까요? 이상과 금홍이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제가 볼 때는 연인 관계인 것보다는 조금 더 비즈니스 파트너적인 면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상이 금홍이를 만나서 동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비다방이라는 다방을 열어요. 커피숍이죠. 금홍이와의 관계가 이 제비다방이 폐업하면서 완전히 끝나버리거든요. 금홍이가 제비다방의 마담으로서 일을 했던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의 교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교제를 했던 그런 사이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상이 변동님을 만났던 것은 금홍이와의 관계가 정리된 다음에 이상의 절친 중에 구본웅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구본웅이 이상의 초상화를 그렸잖아요. 우리가 많이 봤던 그 그림이요. 변동님은 구본웅의 이모였어요. 이게 좀 족보가 꼬여서 그런데 그렇다고 이모라고 해서 더 나이가 많은 건 아니고 더 나이가 훨씬 어린 이모였던 것이죠.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구본웅의 아버지가 재혼을 해요. 좀 젊은 여성이랑. 그러면서 그 여성의 배다른 이복 동생이 바로 변동님입니다. 이제 구본웅이 자신과 또래인 이모와 친하게 지내면서 이런 뭐 술자리나 커피 마시는 자리에 그녀와 동행을 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상과 만나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난 뒤에 굉장히 짧은 기간 연애하고 이상이 사생 결단하고 청혼을 했다고 해요. 변동님이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변동님의 이복 언니이자 화가 구본웅의 새어머니인 변동숙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대요.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한데 네가 그런 폐병쟁이 오입쟁이랑 결혼을 하냐. 아니 네가 뭐 학벌이 부족하냐, 집안이 안 좋기를 하냐, 너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결혼할 수 있다 이러면서 엄청 반대를 했대요. 근데 뭐 이상이 폐병이 있었던 것이야 자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지만 이상이 또 굉장히 스캔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입쟁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제비다방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근데 제비다방이 어떻게 폐업을 하게 됐냐면 마담이 금홍이었고 이제 거의 동업관계였어요.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상이 굉장히 외향인이란 말이에요. 친구가 되게 많아요. 뭐 시인, 작가, 화가 이런 예술 계통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비다방에 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영업 할 때 그렇게 지인들 초대하면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지금 월세도 내야 돼, 종업원들 월급도 줘야 돼, 나갈 돈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 테이블 회전을 계속 시켜도 모자랄 판에 그 테이블을 지인들한테 내어준 거예요, 일부를. 그 사람들이 솔직히 화가, 작가, 시인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겠습니까? 그냥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한 3명이 한 잔 시켜놓고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이니까 다 봐주고 이제 그러면서 제비다방이 운영난을 겪게 되면서 폐업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금홍이가 이상에 대해서 엄청 욕을 하고 다녔대요. 저 인간 무능하다고, 그리고 저 인간 게으르다고, 낮에는 맨날 잠만 쳐자고 밤에 활동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금홍이가 동업자잖아요. 동업자 입장에선 정말 속이 타는 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의 작품 봉별기에 실제로 금홍이라는 실명이 나오는데 금홍이가 그 주인공을 엄청 구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구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박을 당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제비다방이 폐업하고 나서 이상은
카페를 또 차립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차려요. 카페 쓰루라고 하는데요. 이름 하나는 또 기막히게 잘 짓긴 했어요. 근데 이 카페 또한 쫄딱 망해요. 이상이 카페 쓰루를 운영하면서 카페에서 일하던 권순옥이라는 여종업원이 있었는데 또 이 여성과 금사빠처럼 사랑에 빠져요. 카페에 드나들던 이상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소설가 정인택인데 정인택이 이 권순옥을 좀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나 봐요. 뒤늦게 이상과 권순옥이 서로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인택이 이제 수면제를 먹고 자살소동을 벌입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이상은 큰 충격을 받고 아니다, 나는 사랑보단 우정이다, 난 인태기를 택하겠다. 이래서 권순옥한테 너 그냥 정인택한테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순옥이 물건인가요? 저는 권순옥의 그 속마음이나 속사정은 뭐 기록이 없어서 모르지만 권순옥은 정인택한테 정말 가요. 이상은 정인택과 권순옥에게 이왕 너희들이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됐으니까 내가 너희들 결혼식에서 사회를 봐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헐리우드 스타일처럼 그 둘의 결혼식에서 이상이 사회를 봐요. 이런 소문이 저작거리에 자자하다 보니 이건 뭐 완전히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러다 보니 변동님의 언니 변동숙도 이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변동님은 그냥 나 몰라, 나 결혼할래, 너무 좋아, 이 사람 좋아 이래가지고 그냥 집을 나와버려요. 그리고 이상과 을지로 삼가해서 살림을 차립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한 1년이 채 지속되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1936년 6월부터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상이 1937년 4월에 죽었으니까 약 10개월 정도 지속된 결혼이었죠. 그래도 변동님이 이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했고 이상이 도쿄에서 죽었는데 도쿄로 건너가서 이상의 장례까지 자신이 다 치르고 이제 유해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묘비까지 자기가 다 세웠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상의 보호자였던 것이고 이상의 문학작품이나 미술 같은 것들도 변동님이 정리를 했대요. 한국 문학사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동님이 이상에 대한 증언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에세이집에도 이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상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